안녕하세요, 파노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죠. 오늘 하루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30살, 남친은 32살, 연애한 지 3년 되었고요. 원래 올가을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상견례를 했어요. 저나 남친 모두 주말에 더 바쁜지라 어쩔 수 없이 평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15년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해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그냥 옆에서 격리처럼 조금 도와주시면서 꽤나 유복하게 자랐어요. 헌데 갑자기 사고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사장님이 되셔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천상여자, 가정주부 같았던 엄마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을 부리면서 일해야 했고 사업하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하니까요. 그래도 다 헤쳐나가시고 지금은 아버지 계실 때보다 훨씬 크게 잘 운영해 나가고 계세요. 아마도 제일 힘드셨을 텐데 아버지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 키우셨어요. 아, 진짜 눈물이 또 나네요. 언니는 대학을 외국으로 진학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계획대로 가라고. 아빠가 없어서 달라지는 건 그냥 마음 한구석 허전한 것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힘든 건 엄마였을 텐데. 그래서 언니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고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남친 집은 평범한 집이에요. 대기업 다니셨고 지금은 퇴직하신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그리고 누나. 제가 상견례 전에 누나를 2번 만나봤었고요. 어머니 아버지 3번 만났었어요. 밖에서 같이 식사했었습니다. 아버지 참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누나는 뭐 약간 왈가닥 이미지, 독신이시고 자기 주장 강하시고요. 그래도 완전 쿨하신. 암튼 저랑 참 잘 맞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누나가 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어머니도 왈가닥에 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시고 질투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커버 못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뻐해 주시고.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터졌네요. 남친이랑 부모님, 저랑 엄마 이렇게 5명이서 만났습니다. 예식장, 신혼집, 혼수, 예단 등등 뭐 몇 가지 불편한 얘기들도 아주 정중하게 우리 엄마랑 예비 시아버지랑 나누셨고요. 그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음식이 맛이 없네. 넌 돈도 있는 집안에서 자란 것 같은데 이런 후진 곳으로 예약했냐. 결혼식은 보통 호텔에서 하지 않냐. 사업해서 손님은 그쪽이 더 많을 것 같으니 돈을 일절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 요즘 집은 반반 돈 내서 구하더라. 그래도 명의는 남자 명의로 해야 집안이 산다. 혼수는 자기가 안목이 있으니 자기가 고르면 된다. 카드를 달라. 사업한답시고 나돌아다니는 엄마 밑에서 애가 잘 컸겠냐. 내가 다시 다 가르쳐야겠다. 밖으로 나다니시니 남자들도 많이 꼬이겠다. 우리 아들한테 새 장인어른 생기는 거 아니냐. 자기는 돈 좀 번다고 명품 하는 여자 무식해 보이더라. 상견례니 저희 엄마도 좀 꾸미고 나갔거든요. 그래놓고 자기랑 신우, 고모 2명, 큰어머니, 이모 2명, 외숙모 3명 명품백 해오라더군요. 예단비는 따로. 딸을 어떻게 혼자 외국에 보내냐 몸 막 굴리고 그랬을 텐데. 근데 남친 누나도 1년 어학연수 다녀왔어요. 뭐 암튼 여기까지 생각나는 거. 예비 시아버지만 안 계셨으면 저도 빡 돌아서 미친 척 한마디 할 텐데 어머니 눈치 없이 저럴 때마다 예비 시아버지랑 남친이 막 말려서 일단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완전 혈압 올라서 음식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있었네요. 근데 예비 시엄마가 자리에도 없는 언니한테 막 뭐라고 하니 엄마도 완전 열받으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기 더 이상 앉아있기 거북하다고. 해도 너무 하신다고. 저희 애가 맘에 안 들면 좋게 말씀을 하시라고. 남의 귀한 자식들 그렇게 막말하는 거 아니시라고 막 쏘아 붙이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랑 남친은 죄송하다고 진정하시라고 막 그러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기가 막혔습니다.
저러니 남편이 먼저 떴다고, 다 이유가 있다고. 네 딸년도 엄마 과부팔자 닮아서 우리 아들 잡아먹을 년이라고 하더군요. 글을 쓰는 지금도 열받네요. 저 말을 듣고는 엄마가 남친 어머니 뺨을 때리셨어요. 완전 깽판 난 거죠.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옷 챙겨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 그 음식점에서의 상황은 잘 모르겠네요. 어젯밤에 남친이랑 통화하면서 싸웠네요. 제가 미친 듯이 예비 시어머니 욕하면서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남친은 그래도 어떻게 사돈될 사람 뺨을 때리냐고 우리 엄마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참나. 오늘은 언니랑 통화하고 이야기를 전해주니 언니 완전 열받았네요. 당장 결혼 접으라고. 엄마는 어제 저녁 이후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회사 나가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프다 그러고 일하러도 못 갔는데. 남친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무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이 내 짝이라 생각했는데 이 결혼 접는 게 맞겠죠? 이어서 베스트 댓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뺨 때릴만 하네요. 근데 남자도 지 입장에선 그럴 겁니다. 우리 엄마 막말하고 주책 없고 역 같은데 그래도 내 엄마인데 뺨까지 맞다니.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그냥 헤어지세요. 저 같으면 헤어집니다. 메인 제목부터 바꿔요. 저희 엄마가 예비 시엄마 뺨을 때렸습니다가 아니라 예비 시엄마 내가 못 때린 게 후회스럽습니다. 이어서 추가 글이 있습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정신이 확 드네요. 전 그냥 너무 어이가 없고 저도 어제 오늘 너무 놀랐고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판에 글 올리고 지금까지 남친, 아니 이제 남친도 아닌 인간이랑 통화를 했네요. 자기 집도 지금 난리라고.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나봐요. 여기 글에는 안 썼지만 아버지께서 초반에 저희 엄마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장하시다, 꿋꿋하시다, 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고 따님이 엄마를 닮아서 예쁘다. 이런 약간은 상투적인 칭찬도 많이 하시고요. 뭐 암튼 이런저런 얘기들. 그때부터 남친 엄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도 울고불고 아버지 화나셔서 술 드시러 나가시고 자기 집안 얘기를 줄줄 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나 자기가 잔속 잘 하겠다고 이제 걱정 말라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결혼은 계속 진행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아무리 개념 없고 정신 나가서 그랬다고 해도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자리에도 없었던 저희 언니까지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찾아와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라. 제가 등신으로 보였나 봅니다. 방금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네요. 회사 앞으로 나오라고. 저녁 같이 먹자고요. 엄마 기다리게 하기 싫어서 지금 바로 나가봐야겠어요. 답이 나와 있는 결론이었지만 그 결정을 한결 쉽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시 후기를 쓸 수 있다면 쓰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추가 글이 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다시 인터넷을 켰습니다. 네, 제가 정말 멍청하고 결혼을 접을지 고민하는 글을 썼던 몇 시간 전에 저를 정말 어리석고 생각 없는 멍청이라 비난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이 글을 지울까 했지만 제가 봤던 댓글 중에 남친에게 꼭 보여주라는 댓글이 있어서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후기를 다 쓰고 남친한테, 아니 전 남친한테 이 글의 주소를 문자로 보내려고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썼지만 전혀 가감없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 사실 그대로 썼다. 그러니 댓글 보고 이제 그만 내 앞에서 진짜 사라져주라.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다시 긴 글이 시작되겠네요. 3년하고도 3개월 전에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언니가 호주 현지인과 결혼을 했고 한국과 호주에서 2번의 결혼식을 했고요. 형부와 좀 더 가깝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제 영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 공부하고자 등록했던 영어학원에서 전 남친을 만났습니다. 그때 엄마도 2달 정도 같이 학원을 다녔기에 엄마와 남친도 서로 알고 자주 함께 만나고 잘 지냈습니다. 엄마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 형부랑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좋다며 전 남친을 아들처럼 많이 챙겨주셨었고요.
그 사람도 참 엄마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9수라고 내년에 결혼하자고 농담 반 진담 반 저희끼리 얘기했고 그 집 부모님도 작년 연말에 만나서 식사할 때 얼른 결혼하라고 막 그러셨고요. 그러면서 전 남친이 설날 당일 오후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얘기가 오고 갔고 집장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는 뭐 잘 몰라서. 언니도 외국인이랑 결혼을 해서 예단, 혼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엄마랑 전 남친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남자가 집 해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집은 정확히 반반하자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부모님께 부담 갖지 말라 전하라고. 여유 있는 집에서 더 해갈 수도 있는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했는데 정말 계속 눈물이 나서 어제보다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점점 제 자신을 반성해가면서 더 눈물이 나네요. 암튼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내는 곳이 부산인데요. 부산의 백화점 그 안에 뭐 커피 전문점 하나를 계약할 건데 결혼 선물로 그 커피 전문점 주겠다고 엄마가 전 남친과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외치면서 마냥 좋아만 했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30살 먹도록 정말 저란 인간 왜 이리 철이 없었는지. 저도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대학원 동기 2명과 함께 학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커피숍을 운영할 만큼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그림 그리는 것도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전 남친이 그 커피숍을 맡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당장 5월부터 맡아야 해서 다음 달에 들어가서 가게 돌아가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전 남친 일하고 있는 학원에 그만둔다고 다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그 상황에서 저희 엄마 마음 아프신 것보다 저는 이게 걱정이 되었네요. 네, 정말 못난 딸입니다. 아까는 그 사람 누나가 발신자 번호 안 뜨게 전화가 와서 자기 엄마가 말실수했고 너네 엄마도 실수하셨다. 서로 사과하고 좋게 넘어가자. 얼굴 붉히고 시작해서 좋을 거 없다.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자기 동생 일도 그만두게 해놓고 이러면 어쩌냐. 이렇게 좋은 말로 저를 타이르시다 제가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 한번 만나자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말하고 전화 끊었네요. 그 이후 핸드폰은 계속 꺼둔 상태고요. 그러고는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제 일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예약해뒀다던 저희가 가끔 갔던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맛있는 것 먹자고 이것저것 주문하고 술도 시키고 그러고는 엄마한테 실망했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나한테 실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엄마 제일 존경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어제 일 얘기 안 하고 싶다 하셔서 저도 그러겠다 하고 밥 먹었습니다. 아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엄마 아빠 모두 널 가졌을 때 아들인 줄 알았다. 언니 때랑 입덧이 영 반대여서 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딸이어서 아빠가 많이 실망했었다. 그랬는데 엄마가 아빠 많이 혼냈다. 그 뒤로 아빠가 미안했는지 언니보다 널 더 이뻐했다. 네가 그려준 아빠 그림을 항상 지니고 다니셨다. 딸이 그려준 거라고 공장장 아저씨부터 배달하는 아저씨한테까지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러셨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언니는 2년 정도 있다 외국으로 나갔고 그러고는 쭉 외국에서 살아서 아빠 제사 때마다 네가 음식 준비하는 것도 돕고 그렇게 15년을 내 옆에 둔 엄마 아빠의 귀중한 막내딸이다. 너희가 원하는 거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다 해줄 거라 아빠랑 약속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보다 더 강해져서 너희랑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아빠 보낼 때 약속했다. 근데 엄마가 어제 오늘 아빠가 참 많이 보고 싶다. 그리고 엄마가 우셨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IMF 때 그렇게 힘들어도 괜찮다고 저보고 아무 걱정 말고 그림 열심히 그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문제 해결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엄마가 울었습니다. 저 때문에. 여기까지네요. 이제 글 쓰는 것도 너무 힘이 들 만큼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이만 써야겠습니다. 감히 이 말은 하고 가야겠다.
너희 가족 내 인생에서 소중한 3년이라는 시간을 쓰레기로 만들었다. 그것보다 우리 엄마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네가 뭔데? 네 그 정신 나간 엄마 다른 여자 고생시키지 말고 그 엄마 평생 모시고 살아라. 제발 내 앞에서 꺼져.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였습니다.